지난 시간에는 저희 게임으로 배우는 경영회계가 그 게임에서 어떤 종류와 어떤 방식을 택해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희 게임은 기능성 게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게임을 구현하는 방법은 보드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을 두 가지로 개발을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게임 얘기할 때 갑자기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기왕에 생각났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많이 왔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 굉장히 대세였는데, 스타크래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가, 그 다음에 리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 게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임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앵그리버드라든가, 그 다음에 애니팡, 그 다음에 캔디 크러쉬 사가, 그 다음에 윈드러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 모바일 게임에서 이 경영과 관련된 게임들이 좀 나와 있어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 러브 커피라든가, 아이 러브 치킨, 그 다음에 아이돌 컴퍼니, 또 어떤 육성 게임 같은 거 있죠. 육성 게임들도 어떻게 보면 경영 게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뭔가 경영 같은 것들을 게임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 러브 커피 같은 것도 보면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그걸 개발해가지고 커피 전문점을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게임을 통해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을 간접 체험해보는 이제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또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최근에는 보면 모두의 마블이라고 있죠. 모두의 마블. 모두의 마블 같은 경우도 원래 PC 게임으로 그 전에 나왔고 보드 게임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원래 모두의 마블 전에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는 모두의 마블보다 블루 마블이 더 먼저였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블루 마블 그러면은 많이들 알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은 이제 모두의 마블 그러면 잘 아는데, 최근에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두의 마블보다는 블루 마블 그러면 많이 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원래 블루 마블의 원조는 미국에서 만든 모노폴리가 원래 원조입니다. 모노폴리. 그래서 모노폴리는 순수 보드 게임으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는 PC 게임으로 다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모바일 게임으로 해서 우리가 블루 마블이라든가 모두의 마블이 다 지금 현재는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게임의 특성은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게임의 원조입니다. 거의 부동산 게임의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약간 경영에 관련된 게임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저희도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 블루마블의 어떤 그런 원리를, 거기다가 이제 윷놀이의 어떤 개념을 좀 포함해가지고 두 개를 믹싱해서 이제 게임을 만드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일단 게임 얘기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 그 정도로 하고, 그럼 우리가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회계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냥 회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태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생님이 열심히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다가 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교재 보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회계가 참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회계가 아주 쉽게 배워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물론 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굉장히 이제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회계를 좀 재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어진 환경에서 회계를 좀 더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거를 연구하게 된 건데, 자, 우리가 회계가 먼저 왜 어려운지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요. 회계는 왜 어려울까요? 회계는 왜 어려울까? 이게 회계가 결국은 이게 회사의 계산이거든요. 회사의 계산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같이 뭐 이렇게 뭐 전략적 제휴 같은 거 맺을 때 가서 이제 그 맺으면서 이렇게 대담을 해보면, 대화를 나눠보면 참 그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회계에 적응을 못하고 뭐 전학을 가고 뭐 학교를 그만두고 가는 게 좀 꽤 있는가 봐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회계를 어떤 면에서 어려워합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글쎄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뭐 어떤 말씀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숫자가 들어가니까, 이게 회계가 숫자잖아요. 숫자가 들어가니까 너무 좀 이렇게 어렵다. 어렵고 아주 딱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대요. 학생들이. 어쨌든 뭐 숫자가 들어가니까 어렵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어가 이제 어렵다, 용어가. 용어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회계 용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회계 용어가 어려운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회계 용어들이 전부 다 한자예요, 한자. 한문이다 보니까 이게 한문이 이게 또 한글처럼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회계 용어가 일단 어렵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 회계 문법 구조. 회계 문법 구조인 그 복식부기. 그렇죠. 회계 문법 구조인 복식부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복식부기가 너무 어렵다. 복식부기가 뭐 차변, 대변하고 뭐 계정 과목 나오고 뭐 재무제표 나오고 하니까 많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접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려운 이유 중에. 전 이제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요. 이게 회계가 회사의 계산이라고 했죠. 뭘 회사를 계산하는 거냐?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 거래. 그렇죠. 비즈니스 거래들을 갖다가 숫자로 표현한 거거든요. 숫자로. 회계라는 것은. 그래서 회계를 갖다가 비즈니스 언어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숫자로 표현된, 그렇죠? 숫자로 표현된, 그렇죠? 숫자로 표현된 비즈니스 언어다. 그 언어는 문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에 대한 로직, 그렇죠? 비즈니스에 대한 흐름도, 비즈니스에 대한 로직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로직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로직이라기는 좀 어렵지만 비즈니스의 흐름이 어려운 거예요. 흐름이. 물건을 사는 행위, 물건을 파는 행위, 그 다음에 거래처에 가서 대금을 뭐 수금을 해오고 뭐 자산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이자 내고 직원들 급여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비들 지출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회사의 경영에 필요한 모든 비즈니스 로직인데, 이 자체가 이게 무슨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일단 내가 회사를 경영해 본 것도 아니고 회사에 들어가서 일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생소하단 말이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회계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가지고 어렵긴 하지만, 근데 이제 숫자 어렵다. 뭐 이건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숫자의 개념을 익혀서 우리가 기초 항목이고 기초 학문인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회계에서 다루는 그 숫자, 수학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고 좀 내가 수학을 싫어하다 보니까 좀 지겹다라는 거지, 뭐 이게 뭐 굉장히 고난도의 수학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문제는 요거 3개거든요. 요거 3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요거는요. 어차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 용어하고 비즈니스 로직, 이 용어하고 비즈니스 로직이 같이 물려있는 건데, 결국 용어가 어려우니까 비즈니스 로직이 어려운 거고, 비즈니스 로직을 모르니까 용어가 어려운 거거든요. 요 두 개는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그 외상이라는 용어, 뭐 상품 매입하는 이런 용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즈니스 로직과 물려가지고 용어가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몸뚱아리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가 어려운, 그렇죠? 회계가 어려운 이유 중에서 한 크게 세 가지가 나눠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천천히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쉬우면, 이게 이해하고 나면 요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쉽고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순수한 이론적으로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게임으로 배우는 경영회계다. 이걸 이제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 회계학습을 게임 방식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회계는 실천적인 학문이다. 회계는. 이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비록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회계라는 것을 막 배우지만 결국은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걸 실천하면서 다시 한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회계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뭐 회계를 배울 때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을 특수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회사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1년 동안 회사를 다 다니게 한 다음에 회계를 배운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따지고 보면. 왜? 그런 걸 해본 다음에 와서 회계를 배우면 훨씬 쉽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회계의 어떤 그런 경영 거래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이론으로 이제 글자로다가 야, 회계 이게 보면 그 상품을 구입하는 거는 이거야 하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물건을 사가지고 거래처에 가서 물건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갖다 파는 다음에 현금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말로다가 열심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보다는 어떤 그런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요게 이제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죠. 상품. 요거 상품이라고 가정하죠. 물건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갖다 사고 파는 회사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 상품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돈이 있습니다, 돈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이 있는데, 이게, 기왕이 5만원짜리를 하죠. 뭐, 만원짜리보다 5만원도 좋으니까. 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5만원짜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뭘 하는 거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 상품을 내가 팔고, 돈을 이렇게 5만원짜리를 받아. 이렇게 팔고 받아. 이걸 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상황을. 아, 물건을 팔고, 3개 팔고, 4개 팔고, 10개 팔고, 돈은 5,000원, 만원, 15,000원 이렇게 받는다. 아, 이게 바로 상품을 팔고 돈을 받는 행위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예. 바로 이것이, 바로 회계가 실천적인 학문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회계의 이런 거래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 해가지고, 회계의 용어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회계의 비즈니스 로직이나 흐름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회계 학습을 게임 방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이 게임에서 다루는 거래들이, 경영 거래들이 보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 그렇죠? 그 다음에 채권, 채무, 상품을 외상으로 거래를 하면 이제 나중에 돈을 이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외상대를 갚고 또 외상대로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어떤 그 유형자산들, 뭐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구와 기구 비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사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 급여를 준다든가 각종 공과금을 낸다든가 또 광고 선전비를 지불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그 경영거래의 그 일부로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은행에다 가서 뭐 예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보험을 들고 나중에 보험에 대해서 만기 그 환급금을 받고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결과적으로 전부 다 회계의 경영거래로서 실천적인 학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 이해하면서 이 게임 방식에서
약간의 복식부기에 대한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전체는 힘들고, 전체는. 이 거래들을 한 다음에 이 거래가, 기왕 이 거래 우리가 익혔단 말이죠. 게임을 통해서 익히고 있으면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래들에 관련된, 그렇죠. 회계 순환 과정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경영, 게임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상품을 샀다. 그렇죠. 상품을 사는 행위는 아까, 상품 팔았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주고 돈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품을 내가 팔았어? 그럼 내가 상품이 감소했네? 상품은 내가 뭐지? 이게 자산이네, 자산. 내 재산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럼 돈이 또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 감소하고 돈이 증가했구나, 현금이 증가했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래 기록 시트라는 거에다가 이 거래 행위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거에 대해 관련된, 그렇죠? 관련된 거래 흐름들을 증가 감소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죠?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재무제표로 한번 만들어 보자. 물론 이 게임 방식에서 분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나중에 저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거래기록 시트만으로도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꼭 분계라는 거를 택하지 않더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복잡한 그런 복식부기는 아니고 복식부기의 순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어떤 그 구성도를 통해서, 그렇죠? 구성도를 통해서 그 회계에 대한 어떤 그 흐름도를 이해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계 학습을 게임 방식으로 만든 이유는 첫 번째는 회계에 대한 경영거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런 거래들을 통해서, 그렇죠? 회계 순환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어떻게 재무제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전반적인 흐름, 자세한 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회계는. 다만 이거는 회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적인 학문으로서, 기초적인 백그라운드로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이 게임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게임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